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슬관절의 전후방 안정성 및 회전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15도에서 30도의 걷는 자세에서 주요한 기능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두 가닥의 십자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모양의 평평한 전방 십자인대가 무릎 안에 관절에게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들이 모두 전방의 안정성과 회전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안정성은 수술에 회복이 잘 되지만 회전 안정성은 좀 아직까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최근의 개념으로 보면 아주 평평하고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가닥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보다는 한 가닥으로 넓게 구성되어 있다고 최근에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술 방법들은 한 가닥 다발로 만들 때 두 가지 십자인대 두 가지 다발을 모두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해부학적인 방법으로 재건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골 부착부도 원형보다는 앞뒤로 넓은 타원형 모양의 혹은 마른 목골 모양의 부착 부위를 갖고 있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보다 최근에는 모두 다 해부학적인 방법을 재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부학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까지 알려져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직사각형 혹은 타원형 확공기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전방 십자인대의 해부학적 모양대로 우리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경골 부위에도 더 해부학적인 위치와 해부학적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시행을 하고, 또한 잔존인대가 있는 경우에 잔존인대 보존 술식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해부학적 재건 수술을 통해서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과 회전 안정성을 얻는데, 최근에는 전 외측 인대 재건술이나 전 외측 인대 보강술을 통해서 회전 안정성을 더욱더 스테이블하게 잡아주는 인대 재건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불안정성이 크거나 그리고 연골판 파열이 좀 많이 크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 특히 외측과 내측 반월 연골판이 다 찢어져 있는 경우나, 그리고 만성 경우, 그리고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재건 수술을 같이 하는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외축 관절의 건 고정술, 다음 그림과 같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장경 인대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건 고정술이 있고, 또 재건 수술,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의 터널을 뚫어서 만들어주는 재건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수술 간에 뭐가 더 좋은지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저희 병원에서도 이 두 가지 수식 모두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활동적이거나 남성분이거나 회전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재건 수술을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병원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해부학적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전 외측 인대의 수술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회전 안정성을 얻고 전방 안정성을 얻고, 종국에는 더 좋은 임상적인 결과와 또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최신의 수술 방법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도 전방 십자인대처럼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로 두 가지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주로 무릎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후방 전이를 막아주는 중요한 구조물로 알려져 있고, 후회측으로의 회전 안정성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전 외측이고 후방 십자인대는 후 외측의 불안정성으로 이제 많이 조금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보다 훨씬 이렇게 부착 부위도 크고 더 타원형에 가깝고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후방 십자인대의 넓은 그림에 보여주는 것 같이 이러한 넓은 부착 부위를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부착 부위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타원형 확공기를 통해서 후방 십자인대의 더 넓은 부착 부위에 더 넓은 커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 기전은 교통사고 등의 손상 등을 통해서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대시보드 같은 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거 외에도 급격하게 과굴곡, 완전히 이상하게 구부러진 상태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또 다리가 앞으로 꺾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인대 손상이 동반으로 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내측 인대 등 여러 가지 다발 인대 손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는 사실 우리가 이제 단독 손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방 십자인대는 어떻게 보면은 단독 손상이 더 많은 경우도 많고, 전 외측 인대는 보강 수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후방 십자인대는 이제 여러 가지 다발성 인대 손상의 하나로 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다발성 인대 손상이든 후 외측 인대 손상이 되어 있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인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크기도 크고 이러한 회전 불안정성에 더 예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결과가 아무래도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진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앞뒤로 흔들어서 이제 5mm 이하로 밀릴 때는 그레이드 1, 5에서 10mm까지 밀릴 때는 그레이드 2, 10mm 이상 밀린 경우에는 그레이드 3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외측 인대 손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외측 인대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바깥쪽으로 돌려서 인대 손상 여부, 회전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도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엎드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발을 돌려서 후외측 인대가 손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체 검진을 통해서 동반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후방으로 뒤로 밀리는 이제 정도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 10mm 이상 밀리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10에서 12mm 이상, 특히 12mm 이상 밀리게 되는 경우에는 후외측 인대 손상이 동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뿐만 아니라 후외측 인대에 대한 이제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다르게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되었다고 모두가 수술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이제 급성기 손상일 때 우리가 1도, 2도 정도의 아직 MRI에서와 우리가 신체 검진에서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거나 뒤로 밀리는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서 이 후방 십자인대가 회복력이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좀 더 높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신체 검진과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이 밀리는 경우, 특히 10mm 이상 밀리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성 손상일 때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른데, 급성기 손상과 다르게 만성기 손상의 경우에는 이미 옛날에 다쳤는데 모르고 지나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과 나이, 관절염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방 십자인대에서 10mm 이상 밀려도 생각보다 별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계단에서 내려올 때 불편한 게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는 정도만 불편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시면 좀 나이가 중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만성 손상이 돼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에는 이 십자인대보다 이제 이 관절염 치료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우리가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나이가 많고 그렇더라도 활동적인 분이시고 달리기를 한다거나 걷기가 너무 힘든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밀리는 경우에는 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은 지금 뭐 그림과 보이는 것 같이 뭐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단일 가닥 수술, 이중 가닥 수술, 또 우리가 인레이라고 뒤에를 열어서 들어가는 수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결국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보다 조금 수술적 결과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후회측 인대의 손상 여부와 후회측 인대의 불안정성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더 해부학적인 재건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급성 파열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증이 수반이 되고 무릎에 피가 차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으로 걷기 어렵고 혹은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통해서 전방으로 다리가 흔들거리기 때문에 걷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성 파열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상들은 좀 지나갔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달리기를 우리가 한다던가 방향 전환을 할 때,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가 불안정한 느낌이 이제 든다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지내시다가 반월 연골판 파열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또 발생을 하게 되어서 연골판 파열의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성 파열과 급성 파열의 증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릎이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야 반월 연골판 파열이나 연골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일단 MRI와 우리가 신체 검진,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엑스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방으로 전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신체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앞뒤로 흔들리는 정도와 회전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급성기 손상에서는 당연히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체 검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MRI 촬영을 통해서 십자인대 파열 여부와 반월 연골판 파열 등의 동반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통증이 가신 뒤에는 우리가 전 후방 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또 고려를 해서 수술 여부 및 진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이후의 재활은 동반 손상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엑셀러레이티드 재활이나 딜레이드 재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반월 연골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봉합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봉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6주간 체중 부하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6주 이상은 반월 연골판이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반월 연골판 손상이 없이 십자인대 재건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한 3, 4주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걷는 연습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보조기 착용이 끝나고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보행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쿼트나 이제 그러한 운동 등을 통해서 근력을 이제 최대한으로 빨리 다시 복구시키는 것에 이제 재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회측 인대 재건술이나 인대 보강술은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 안정성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회전 불안정성이 심한 환자나 이미 손상이 많이 돼서 말씀드린 반월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전신 인대 이완증이 있어서 원래부터 잘 늘어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강 수술을 해주는 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일단 대부분 수술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급성기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되면서 다리가 후방 전이가 그레이드 3 이상이 이미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제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나이를 고려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목 고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각보다 보존적 치료로 후방 십자인대 치료가 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우리가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생기거나 또 더 걸을 수가 없거나 이제 이런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하고
스트레스 엑스레이라는 것에서 10mm 이상 밀릴 때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나이를 생각해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일수록 좀 더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보다 조금 더 재활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6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행을 시작을 하게 되지만 이제 반월 연골판 손상과 크게 상관없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6주 이후부터 이제 체중 부하를 허용을 하고 4주 이후에는 부분적인 체중 부하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 이후에 보조기 착용을 6주에서 8주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활 이후의 이제 시점이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시점이 대부분 6주에서 4주에서 6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걷기 시작한다고 해도 이제 정상적인 보행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재활이 조금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 이후에 8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걷는데 큰 지장이 없이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이제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돼서 운동을 하는 거에서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준이 반대쪽 다리 건측, 이제 수술 안 한 쪽에 비해서 수술한 쪽의 다리가 80에서 85%의 근력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운동들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 재활을 좀 열심히 해서 근력을 빨리 얻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운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추천되는 운동은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들이 추천이 좀 더 되고, 이제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들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은 조금 추천되지는 않긴 않습니다. 하지만 복귀는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